안녕하세요. 텍스엠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40여 년 전 3D 프린터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제조 혁신을 예상했었는데 제조 현장보다는 시제품 설계에 주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D 프린터를 리딩 기업인 스트라타시스의 조성근 상무와 3D 프린터가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어왔고 최근에는 그 이슈들이 해결되면서 어떻게 제조 현장에 활발히 사용되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3D 프린터 처음 나왔을 때, 30년 전에 네. 나왔을 때 우리가 다들 상상을 저 엔드 파트 쪽으로 상상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야 여기 이게 정말 대박이다 이 시장은 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것이 금방 안 왔잖아요. 네. 금방 안 오니까 저기서 뭔가 배려가 있었으니까 네. 금방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엔드 파트 만들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네. 가장 큰 문제는 네. 제품의 출력 출력 속도가 굉장히 느렸죠. 아. 하나 제품 이런 마우스 하나 만드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재료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네. 재료값도 비싸고 또 재료 종류도 메이커에서 만들어주는 재료만 쓰고 나머지 것들은 쓸 수 없게 다 이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배제하고 비슷한 재료만 썼어야 됐어요. 그리고 장비값도 굉장히 비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산 쪽보다는 시제품 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밀도가 사출품이나 가공품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좀 낮았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엔드 파트 만들 때는 네. 정밀도가 어느 정도 그 규격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밀도와 네. 강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쓸 수 있는 것은 그럼 시제품을 하자. 시제품은 사실 정밀도도 좀 밀폐 되고요. 그렇죠. 강성이 약간 떨어져도 네. 뭐 테스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죠. 그렇게 많이 쓰다가 사실 과도기적으로 보신 것처럼 어떤 제품의 정밀도 또 재료의 강성이 따라온다면 생산 현장에서 지급 필수 정도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좀 전에 언급된 프린팅 속도, 재료의 다양성, 정밀도 이슈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50%가 넘는 3D 프린터가 생산 현장 또는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이 사용되는 활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신 것처럼 그 매년 미국의 그 호로스라는 분이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낸 내용과 2021년도에 낸 내용을 비교하면요. 여기 보신 것처럼 DD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DDM은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서 엔드 파트나 툴링으로 쓰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다이렉트 매니팩처링. 저기 어떻게 보면 생산 현장에서 쓰이는 거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위쪽에 네. 보시면은 프로타입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제품 쪽이고요. 네네. 아래쪽이 DDM은 네. 생산 현장이거나 아니면 엔드 파트로 쓰이는. 빨간 박스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8년도에는 거의 한 20%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시제품 용도로 쓰였다면 2021년도에 보시면 거의 한 53%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됐죠. 근데 지금 이건 21년도 자료거든요. 만약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60-70% 이상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생산 현장이나 엔드 파트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제조업 쪽에 보시면은 오른편 위에 보시면은 지급 픽스처 그리고 뭐 폴리머의 패턴, 몰드 그리고 툴링 그리고 엔드유즈 파트 이런 것처럼 생산 제조나 아니면 최종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점점 이거는 매년 증가될 걸로 기대하고요. 그러니까 지급 픽스처 이런 거는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생산 현장에서 그렇죠. 도구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매니팩처링에서는 사실 지급 픽스처가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생산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면서 제품을 세팅해주는 그런 이동용 지급 픽스처 같은 것도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대량 양산인 경우는 뭐 동일한 게 여러 굉장히 많겠지만 다품용 소량 같은 경우는 제품과 모델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있는 제품을 이송해주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들어가는 이제 픽처 같은 게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 것들은 계속 수시로 바뀐다면 양산보다는 이렇게 3D 프린터로 필요에 따라서 적용해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품종 대량까지 아니지만 다품종 중량 생산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거의 뭐 1000개에서 10,000개까지도 금형 없이 3D 네. 프린터로 적용할 수가 있죠. 야 1000개에서 10,000개면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1000개에서 10,000개면 금형에 비해서 어떤 ROI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ROI가 나오기 때문에 금형 없이 이제 바로 출력하는 거죠. 만약에 제품의 생산 개수가 네, 뭐 10,000개, 100,000개라면 당연히 이제 금형이 훨씬 싸겠죠. 그렇죠, 금형 강화하는 그렇죠. 게. 네. 근데 만약에 생산 개수가 뭐 100개, 1000개다 하면 금형병을 나누기 100이나 1000 하게 되면은
제품 하나에 저희 보이지 않지만 금형 비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럴 바에는 금형 없이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하게 되면 금형비랑 다 고려했을 때 오히려 3D 프린팅 출력한 제품이 훨씬 싸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성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정밀도, 표면 조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사출품만큼 3D 프린터가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네. 요건 이제 BMW 사례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죠. 좀 무겁기도 하고 거의 그냥 직각으로 되어 있죠. 잡았을 때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게 또 이제 가운데 속을 비워서 좀 가볍게 만든 이제 엠블럼을 맞춰주기 위한 지그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것도 이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사실은 이거는 국내 현대차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CNC 가공 하던 것보다는 좀 가볍게. 지금은 이제 엠블럼이 간단히 작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랜저 굉장히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그가 굉장히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경량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작업자가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네. 그래서 이걸 3D 프린터로 출력하게 되면 좀 가볍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업 근로자들도 뭐야 가벼우니까 좋은 거고 또 네. 이제 자동차 같은데 이제 뭔가 기스가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애자일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필요한 지그를 바로바로 네, 네. 필요한 것들을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특히 자동차 공장 그런 데서는 굉장히 선호하겠네요, 이거를.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처음에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는 현장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기존에 있던 방식도 뭐 아무 문제 네. 잘 쓰고 있는데 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거의 대부분 초기에는 부정적이세요. 네. 꼭 써야 되는가? 아.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부터 그분들이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아, 하자.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네. 기스날까 조심하면서 하는 것보다 네. 그런 염려도 없이 가볍고 얼마 좋아. 네. 네. 또 이제 그래서 지금 거꾸로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개선을 하는 아. 이제 그렇게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드백이 올라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산 기술 쪽에서는 개발실에서 주는 것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단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어떤 지그나 이런 개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지금 BMW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럼 BMW는 우리나라 현차보다 훨씬 네. 이전에 훨씬 이런 이전이죠. 식으로 네, 네, 네. 한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예, 와우. 많이 사용돼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현대차에서도 BMW의 그런 이런 벤츠나 그런 사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네. 그런 추세가 되겠죠. 3D 프린터로 가벼운 지그나 부품을 바로 만들 수 있기에 현장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제조 공정 개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네. 기존에 쓰던 아까 알루미늄 지그나 뭐 픽서로 했는데 그런 것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네. 현장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네. 있었던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쓰면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금방 새로운 걸 또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네. 어.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BMW 사례인데요. 여기 네. 그 작업하시는 분이 네. 엄지척하고 계신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요 손가락도 이분들이 버튼을 누르거나 조립할 때 손가락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로감도 있고 좀 아팠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차라리 손가락에 맞는 지그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볼륨처럼. 아. 그래서 이분들이 손가락을 스캐닝을 해서 손가락에 맞는 거를 프린팅해서 야. 바로 이걸 장착을 하고 작업하는 거죠. 오, 저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하얀색 요게 3D 프린터 출력한 아, 제품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파손이 되면은 동일한 걸 다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표준화가 되어서 네. 작업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화 10매까지 만들어서 나에게 맞는 걸 장착해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점차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좀 이런 보건 그렇네요. 환경이나 좀 그렇네요.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죠. 어. 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 뒤 트렁크를 조립할 때 사실은 뒤에 있는 리어 램프가 이미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그렇다면 조립했을 때 요 간극을 보는 겁니다. 간극을 보고 정말 정확하게 간극되어 있는가 하려면은 요게 더미 제품 형상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 출력을 해서 미리 조립한 다음에 한번 대보는 거죠. 돼서 간극이 잘 유지가 되는가. 네네. 그래서 이런 조립 라인에서 3D 프린터를 활용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는 경량화가 가장 우선이에요. 좀 가볍게. 그렇죠.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가정- 그리고 이것도 이제 BMW 사례인데요. 이거는 조립할 때 어떤 그 프레스물을 얹혀 놓기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인데 사실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현대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그하면 굉장히 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금속 프레임을 놓고 제품이 닿는 그 부분만 3D 프린터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겠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이제 생산장에 적용되면 많이 적용될수록 네. 이제는 이제 생산 기술에 있는 분들이 뭐 연구 쪽 파트하고만 많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분들을 잘 해가지고 이 피드를 잘 네. 받아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생산 기술에 또 새로운 또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생산 기술 용도를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개발실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할 때 우리도 같이 쓰면 좋겠어. 생산 기술도 같이 장비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시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지급 피처까지 같이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의 용도를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조립용 지그인데요. 그 캐나다 사례인데 요 부품 보면은 그 제품을 3D 프린터로 여러 개 부품 하나 통합을 된 사례죠. 그래서 요게 연간 한 25만 개 정도 생산하는데요. 조립 시간이 공정당 한 4초 정도 세이브됐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 1년간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78시간 정도? 네. 굉장히 큰 세이브했죠. 그래서 요 회사에서는 처음에 3D 프린터를 한 대 쓰다가 지금 현재는 5대까지 늘린 상태예요. 그럼 저게 다 원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인건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기꺼이 투자하는 거죠. 네. 정말 이게 그동안은 이제 다양한 부품들을 네. 각 개별 지그에다 했는데 하나의 지그에서 저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와. 또 이제 지그의 무게가 기존에 68kg거든요. 사람이 지그를 못 들었어요. 못 네. 들었는데 이제는 12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kg는 내가 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들의 어떤 환경 보건이나 어떤 그 부상 위험에서 굉장히 좀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굉장히 큰 장비가 저희 FDM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900에 600, 900대는 이런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이런 그 장비인데요. 그 장비가 거의 7대 이상 있고 작은 장비 다 있죠. 이 방식 다 FDM 방식인데요. 멀리 있는 요 그림이 이게 다 이건 재료입니다. 실제 기업의 현장입니까? 실제 현장입니다. 어. 현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GM 회사입니다. 네. 원래는 이 회사에서 다른 메이커의 어떤 디자인 쪽으로 포커스 맞췄다가 점점 이분들이 생산 기술 쪽으로 점점 이제 바꿔주는 거죠. 어떤 디자인이나 시제품보다는 지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분들이 장비를 아까 큰 장비를 20대를 구매합니다. 20대를 구매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거의 툴링이나 지그나 픽스처나 아니면 로봇의 그리퍼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그 중에 8대는 생산 기술 쪽에서 미리 한번 라인을 한번 미리 돌려보는 거죠. 네, 시제품의 네. C 라인을 돌려보는 때 쓰이는 거고 나머지 12대는 전기차나 트럭에 대한 대형 사이즈 공장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금속 그 프레임을 옮겨주는 하나의 그 라이저라고 하는 네. 이제 그 컨베어인데요. 오케이. 요것들이 기존에는 금속 쇠로 했대요. 어. 쇠로 했다가 무겁네 해서 알루미늄을 바꿨죠. 알루미늄 바꿨는데 문제는 알루미늄 용접 부위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속을 했을 때는 무게가 42kg였고요. 알루미늄에서 급격히 줄었죠. 17.5kg로. 네네. 근데 웰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AS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3D 프린팅 재료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일론 튜브에 카본 있는 재료로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12kg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은 여기 있는 프레임 쪽은 지금 나일론 튜브 카본 되는 거고 요 끝단에 제품을 잡아주는 부위는 아까 어떤 마모나 정밀도 필요한 부분 금속 재료 그대로 쓴다 그랬죠. 네네네. 요 부분은 금속 재료 그대로 쓰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라이저 요 부분만 이제 그 3D 프린팅 제품으로 바꾸죠. 그렇다면 요 자체 무게가 가벼워지면 여기 제품의 무게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납기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실제 여기 보신 것처럼 원형 쳐놨는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경량화도 하면서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된 그런 이제 라이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공장 안에서 자동화할 때 기존에 이제 금속으로 가공됐던 것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경량화나 납기나 비용을 좀 단축한.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이거 이동하는 이것이 가벼워지니까 더 많은 무게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겠네요. 또 이제 움직이는 속도도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 네, 아, 무게를 속도 가볍게 빨라. 그렇지. 하면서. 네. 당연히 만드는 것도 빨리빨리 만들 수 네.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컨베이벨트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거의 매달려서 네. 움직이잖아요. 네. 매달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지그의 그 경량화가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GM에서는 이것이 뭐야 이게 딱 계산기 두들겨보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네. 도입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GM 같은 경우는 시제품 쪽엔 거의 투자 안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를. 아하. 거의 대부분 이제 지그 용도로 이제 장비가 점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뒤에 자동차 보시면 이제 뒷바퀴 쪽인데요. 그걸 접어주는 이제 해밍 툴인데 기존에 알루미늄 쓰던 것을 지금 이제 지금 이제 ABS의 내구성 재질인 게 ASA라는 그 재질인데요. 그걸 해서 이제 경량화를 시키고 비용도 거의 10분의 1로 기존에는 한 12주 정도 걸리던 것을 2주 만에 만들었고요. 비용도 거의 10분의 1로 이제 세이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현장에서 경량화된 지그나 픽스처를 3D 프린터로 제작하여 제조 생산성을 개선시킨 사례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3D 프린터로 최종 제품이나 부품을 제작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닌 다품종 소량 또는 중량 생산이나 AS 부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제품인데요. 요거 이제 초콜릿 공장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그 부품이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계속 파손된다 그래요. 파손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좀 교체해야 되는데 아예 3D 프린터로 스페어 파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교체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초콜릿을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죠. 네. 요건 이제 아예 그 엔드 파트로 쓰이는 건데요. 기존의 22개의 부품을 한 개로 통합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어떤 원가를 절감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항공기 쪽에서는 부품 수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증받은 난연 그레이드로 바로 만들어서 항공이나 기차나 버스나 사람이 승객이 타는 곳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플라스틱 쓰면 안 되고 난연 제품만 이제 쓸 수가 있죠. 요것도 이제 기차인 경우고요. 특히 이제 유럽의 전철 같은 경우는 몇 개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요청이 올 때마다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후처리해서 바로 이제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핸들 손잡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앞에 범퍼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는 3D 프린터로 바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핸들 같은 경우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겠고 예전 전차 같은 경우 이런 그 충전기가 없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바로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바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요. 미 해군 사례입니다. 미 해군에서 특히 이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부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부품을 미 본토에서 운반하게 되면 굉장히 좀 번거롭죠. 그렇죠. 배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예. 전 세계에서. 그래서 태평양에 갈 수도 있고 유럽 쪽에 있는데 그러면 항공기 부품이 부족해서 몇 달 기다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하나의 디지털 제조 시스템 변화를 하자. 그래서 모델링 파일을 본토에서 각 해군 기지로 보냅니다. 네. 보내서 각 해군 기지에서 이런 FDM 장비를 구축을 하고 바로바로 필요에 따라서 출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F900이라는 대형 장비를 뭐 25대 계약한 굉장히 큰 빅딜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제조 현장에 사용되는 스트라타시스의 3D 프린터들의 특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를 검토할 때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FAQ 영상은 우측 상단 카드를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